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사연함 시간입니다. 진행자 다라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굶주리다가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고 미국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은 한국에서 스시 프랜차이즈 1000개, 재산 5조 원, 연간 기부액만 500억 원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으시죠? 라디오 볼륨 높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라입니다. 본명은 김미라.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1962년 함경북도 작은 마을이었죠.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 어머니는 방직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어렸을 땐 그래도 살만했어요. 배급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15이 되던 해, 1977년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아예 안 나왔어요. 우리 가족은 굶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루 한 끼, 그것도 풀죽이에요.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굶어 죽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제 나이 20살 때 제 친구 셋이 굶어 죽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이게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라야, 윤미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 나라에선 살 수 없다. 남쪽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 그게 무슨 탈북이다. 두만강 건너서 남조선으로 가라. 거기서 새 인생 살아라.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었어요. 1985년 12월 한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23, 동생 윤미는 21살. 우리는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강물은 반쯤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어요. 발을 디디면 물에 빠질 수도 있었죠. 언니 무섭다. 윤미야, 내 손 꼭 잡아. 절대 놓지 마.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찰랑찰랑 강물 소리, 심장 뛰는 소리, 뒤에서 들리는 군인들의 외침. 거기서 수시 쏜다. 타타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겨울밤 얼어붙은 강 위를 총알을 피해 달려야 하는 그 공포를요. 이게 바로 탈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얼음 위를 미끄러지고 물에 빠지고 다시 기어 올라가고. 언니 손 놓지 마. 윤미야, 거의 다 왔어.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언니, 우리 살았어. 그래, 윤미야, 살았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우린 불법 체류자였어요. 들키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린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일했어요. 농장에서 몰래 일하며 2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한 브로커를 만났어요. 미국 갈래? 돈만 있으면 보내줄 수 있어. 우리가 2년 동안 목숨 걸고 모은 돈 1000달러 전부 그에게 주었습니다. 1987년 봄, 우리는 컨테이너에 숨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스킷과 물 한 병씩. 한 달 동안이요. 냄새, 더위, 공포. 그 안에서 3명이 죽었습니다. 우린 시체 옆에서 한 달을 버텼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컨테이너 안에서 한 달, 죽은 사람 옆에서 버텨야 하는 그 상황을. 이게 탈북민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머니엔 $5뿐이었어요. 영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맥도날드 화장실에서 잤어요. 둘째 날은 공원 벤치, 셋째 날부터는 그냥 길바닥이었습니다. 음식은 쓰레기통에서 건졌어요. 누가 먹다 버린 햄버거,
반쯤 남은 피자, 식당 뒤편에 상한 음식들. 그게 우리의 끼니였습니다. 언니 북한보다 더 힘들어. 윤미야, 그래도 여긴 자유야. 밤이 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여자 노숙자, 그것도 아시아 여자. 우린 표적이었습니다. 약에 취한 남자들, 몸을 노리는 인간들, 괴롭히는 건달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칼을 샀습니다. 3달러짜리 접이식 칼이요. 윤미야, 이거 들고 다녀. 누가 다가오면 주저없이 찔러. 19살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 눈엔 더 이상 공포가 없었습니다. 우린 짐승이 되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어느 날 밤 술 취한 남자 둘이 우리를 습격했습니다. 저는 칼을 꺼냈어요. 그날 일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야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숙자의 삶입니다. 특히 여성 노숙자는 매일이 전쟁이에요.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1990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우린 일본 스시집 뒤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어요. 나이 든 일본계 미국인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헝그리? 배고프냐는 말이었죠. 그 한마디에 동생 윤미가 무너졌습니다. 으아앙! 8년 동안 북한에서 굶주렸고 두만강을 건넜고 컨테이너에서 죽을 뻔했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먹으며 살았던 모든 시간이 터져 나왔어요. 남자는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을 내밀었어요. 밥, 된장국, 생선구이. 8년 만에 본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가락 뜨고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타케루, 일본인 스시 장인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일 일하고 싶으면 해? 그날 밤 우리는 8년 만에 지붕 아래서 잤어요.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새벽 4시 기상, 설거지, 청소, 쓰레기 처리, 화장실 청소. 하루 16시간 노동이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천국이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 잠잘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거리에서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1년 후 타케루가 제게 말했어요. 미라, 손이 빠르다. 스시 배워보지 않을래? 정말요. 내 나이 70이야. 누군가 가르쳐야 해. 그날부터 저는 미친년처럼 배웠습니다. 새벽 3시 기상. 타케루 옆에 서서 모든 걸 눈으로 훔쳤어요. 칼 쥐는 법, 생선 뼈 발라내는 법, 밥 짓는 온도, 식초 배합 비율, 초밥 쥐는 손의 각도. 하나하나 제 몸에 새겼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아파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거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절대로. 그 생각 하나로 15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15년이에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2005년 제 나이 43이 되었을 때 타케루가 우리를 불렀어요. 미라, 윤미, 너희들 이제 독립해야 해? 사장님, 내가 돈 좀 모아뒀어. 창업자금으로서 이젠 너희들 가게 차려. 5만 달러. 우리가 15년 동안 모은 3만 달러. 합쳐서 8만 달러로 작은 스시집을 열었습니다. 시스터즈 오션, 자매의 바다라는 뜻이었어요. 20평짜리 가게, 테이블 5개였습니다. 첫날 손님 2명, 둘째 날 1명, 셋째 날 0명. 한 달 매출이 월세도 안 나왔어요. 언니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윤미야, 우리 두만강도 건넜잖아. 컨테이너에서도 안 죽었잖아. 거리에서 3년 버텼잖아. 손님 없는 게 뭐가 무서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3시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랐고 밥 한 톨까지 최고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6개월 후 유명 영화배우가 우리 가게를 찾았어요. 그는 스시 한 점을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This is incredible.
그는 SNS에 올렸어요. 베스트 스시 인 LA 시스터즈 오션. 다음날 가게 앞에 100명이 줄 섰습니다. 입소문은 무서웠어요. 1년 만에 두 번째 지점, 3년 만에 5개 지점, 5년 만에 10개 지점. 2010년 우리는 LA에서 10개 지점을 운영했습니다. 연 매출 500억 원이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던 여자가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우리를 취재했어요. 홈리스 2밀리언웨어, 노숙자에서 백만장자로.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허전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북한 사람인데. 2012년 제 나이 50살 때 동생과 대화했습니다. 윤미야, 우리 한국 가자. 언니 진짜? 응. 우리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자.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 2012년 3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북한을 떠난 지 27년 만에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바닥에 손을 대고 저는 울었어요. 다 왔다, 윤미야. 우리 집에 왔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7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 그 심정을요. 북한에서 굶주렸고 탈북했고 미국에서 성공했지만 결국 돌아온 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냉정했어요. 탈북자가 무슨 사업? 북한 사람이 쓰시지. 믿을 수 있어? 편견의 벽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남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미라키친. 최고급 재료, 합리적인 가격, 정직한 맛. 입소문이 났어요. 1년 후 10개 지점, 3년 후 100개 지점, 5년 후 500개 지점. 2025년 현재 전국 1000개 프랜차이즈입니다. 연 매출 5조 원, 직원 10,000명. 저는 한국에서 스시 여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개 매장이에요. 1000개. 쓰레기통을 뒤지던 여자가 말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2015년 미라 희망재단을 설립했어요. 탈북민 정착 지원, 노숙자 급식, 한부모 가정 지원, 장학금. 매년 500억 원을 기부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부하세요? 저는 대답해요. 저도 받았으니까요. 다케루 사장님이 저한테 밥 한 그릇 줬을 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밥 주고 싶어요. 매주 토요일 저는 직접 노숙자 급식소에 갑니다. 여기요, 따뜻하게 드세요. 밥을 받는 노숙자의 눈, 그 눈빛을 저는 압니다. 그게 30년 전 제 눈빛이었으니까요.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매달 1일 저는 임진각에 갑니다.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며 부모님께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 딸 미라입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1000개 가게 운영해요. 재산 5조 원 모았어요. 매년 500억씩 기부하며 살아요. 아버지가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죠? 딸 남쪽에서 대성공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목숨 걸고 보낸 딸 헛되지 않았어요. 언젠가 통일되는 날 아버지, 어머니 묘소 찾아가 절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딸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북쪽을 향해 깊은 절을 올립니다. 오늘 박미라 씨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북한에서 굶주리고 두만강 건너며 총알을 피하고 컨테이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국 거리에서 쓰레기를 먹고 칼 들고 싸우며 살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은 재산 5조 원, 1000개 매장, 연 500억 기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박미라 씨가 증명합니다. 인생은 몇 살이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23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탈북하며 죽을 뻔했고 미국 거리에서 3년을 노숙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한국 최고의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학벌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박미라 씨는 말합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두만강 건널 때도, 컨테이너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미라 씨처럼 여러분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행자 다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